두 사람의 앞에도 다 반드시 걸을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그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걸을 제 길, 지금 두 사람의 앞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시 진달래꽃으로 국민 시인으로 등극한 김소월 선생에겐 시 아닌 소설이 한 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한박꽃이 그것인데요. 1922년 배제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시절 선생 나이 20살 때에 개벽지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은 시에만 전념을 했기에 한박꽃은 선생의 유일한 소설이죠. 이후 1925년 이별의 정조가 돋보이는 서정시 진달래꽃이 발표되는데요. 어찌 보면 진달래꽃을 낳기 위한 산고의 작품이 한박눈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작품이죠. 참 귀중한 소설입니다. 한박눈은 3.1운동 이후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을 이어오던 지식인 모 씨의 아내이자 그의 동생 원순건과의 이별 이야기인데요. 일제의 침탈에 굴복하지 않고 항일운동에 맥을 잇는 민족적 희망을 그리고 있는 단편입니다. 한박눈, 김소월 선생의 유일한 소설입니다. 시작하죠. 원순인 서실의 영창을 열어 적기고 앞바다의 시원한 경치를 내다보며 있다. 10월 절기도 벌써 저물어간 지 잊을만한 첫 11월의 아침은 하늘빛도 파로족족하고 집 앞바다의 물빛도 가무족족하게 어떻게도 몸에 치워 보였다. 바닷물은 방금의 살얼음이나 잡힐 듯이 고요하고도 어둡게 보였다. 열붉게 물들었던 핏물이 낡아진 것과도 같은 시당나무의 단풍이 뒷마당으로부터 한입 두입 뜰 아래로 향하고 구울러 나려왔다. 노인은 갓난지 달반가량 된 젖먹일 건넌방에다 잠들여 놓고 원순의 방으로 건너왔다. 아이고, 혼이 이렇게도 빠졌담. 바느질 그릇을 그대로 내버리고 왔다니. 하면서 노인은 돌쳐 건넌방으로 건너가더니 미닫이를 살그머니 열고 바느질 그릇을 집어내어 가지고 와서 방 운목에 말없이 앉아 있다. 원순인 그대로 한동안 넋이 없이 영창 위에 엎드렸다가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이 누이의 편을 돌아다 보았다. 그때 누이도 역시 전신에 매가리가 한 푼도 없이 다만 정처 없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던 줄을 알았다. 바느질 그릇 속엔 다만 갓난아기의 두룽다리가 거의 다 지어져 있을 뿐이었다. 노이의 손은 바느질 그릇에 갈 것 같지도 않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엔 업수이 여기라도 업수이 여기지 못할 굳세인 날카로운 시선이 식음에라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뭇 뚫을 듯한 이상한 광채로 반짝인다. 헬쓱한 누이의 얼굴은 혈색이 도무지 없어 보였다. 오늘은 어찌된 까닭인지 몰라 누이의 얼굴은 해산하고 나던 그 당시에 그 일주일간 때보다도 더 무섭도록 파랗게 물질러 보였다. 몹시나 수척한 그 여자의 팔다리, 간간히 신경적으로 떨리는 고부장한 그 여자의 입술, 갸름한 그 여자의 콧머리, 그 표정은 늦은 봄 깊어드는 야반에 가득히 잠가진 안개 속에서 먼 야원을 떠돌아 흐르는 인광과도 같이 고요하고도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모든 표정과 자태엔 밑으로부터 무엇이 빠진 것 같이 보였다. 그의 전신에 나타나온 모든 표정이 일시에 푹 꺼져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도록 그의 표정과 자태엔 침착도 아닌 공허한 점이 있었다. 누이님, 그러면
오늘 밤 떠나시겠습니까? 하고 원순이는 말머리를 걸었다. 글쎄, 하는 누이는 무엇에 마음이 걸리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울이면서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원순이는 묻기는 물었어도 대답엔 생각이 없은 것처럼 먼 바다 끝을 내다보고 있다. 원순아, 정말 난 오늘 밤엔 떠나. 하며 말하는 누이의 목소린 썩 가다듬이어 들렸다. 방 안은 한층 더 풀기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요. 인전 그만하였으면 여행권도 벌써 2, 3일 전에 되고 유모도 한 달에 10원씩 주기로 뒷집과 약속을 하였으니까 준비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도 난 오늘 밤 떠난다. 내일 아침 이맘때면 봉천서 너의 맵을 만나보지. 하며 누이는 말하였다. 누이는 마지막 말마디를 마치면서 입술을 꼭 다무는 것 같았다. 편지가 상해까지 다 갔을는지 몰라. 짐작 같아서는 느긋이 바라보았으련만. 이렇게 말하는 원순인 누이의 손으로 써서 2주일 전에 자기가 우평구까지 가지고 가서 그의 매부한테 서류로 붙여보낸 편지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되었다. 받아보았겠지. 그러나 못 받아보았다 해도 난 괜찮아요. 봉천서 하차하였다가도 혼자 못 갈 염려는 없으니깐. 하며 누이는 대답하였다. 누이의 눈엔 점점 전에 없던 생기가 가득히 차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원순이는 그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누님, 저녁밥 일찍이 지으십시오. 차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하며 말한 원순인 누이의 손으로 지어준 밥을 먹기도 오늘 저녁 후엔 언제나 될는지 모르겠구나 하였다. 원순인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원순인 간신히 일어서서 창밖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누이를 돌아다볼 용기가 없었다. 한달음에 정신없이 대문 밖까지 나섰다. 벌써 새로 2점을 치는 목종 소린 원순이가 대문간에서 3마장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방파제 위에 올라서서 서리에 쓰러진 풀포기를 헤치며 지양 없이 바다를 향하여 걸어 나갈 때에 원순이의 귀에 울렸다. 싸늘한 바람에 그의 심기는 지친 듯이 상쾌해졌다. 천기는 오히려 어둑어둑하게 흐려왔지만은 그의 심기만은 홀로 점점 깨끗해졌다. 그의 가슴 속엔 지금 자기의 누이와 누이의 남편 되는 사람에게 대한 모든 것이 명료히 인식되어질 뿐더러 1층 더 힘있게 올리어옴을 깨달았다. 누이의 남편 되는 사람은 지금은 상해와 북경간을 뜬 기러기같이 왕래하고 있다. 그는 지나간 3월에 전 조선을 통하여 일어난 정치운동에 참가하여 가지고 재학 중이던 일본 대학 사회과를 중지하는 동시에 그 본부되는 상해로 향하였다. 그때가 4월 초순경이었다. 그는 집 없은 몸으로 그때에도 그의 아내 되는 나의 누이는 지금과 같이 우리 집에 있었다. 누이는 그때에는 태상이었다. 그리고 그가 중국으로 향한 줄을 우리가 집에 있어서 알게 된 때는 그가 이미 당지에 도착된 것을 그의 손서 쓴 편지로 우리에게 통지하여 준 후이었다. 그런데 지금 누이는 자기의 남편 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 오늘 밤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조토를 버리고 뒷승 멀리 안동현을 건너려 하는 것이다. 그러할 뿐더러 누이는 막 달반전에 해산한 몸으로 있으면서 유아도 아주 건전히 자라나는 중인데 그러나 그 여잔 오늘 밤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의 조토를 뒤에 등지고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밑분 애인의 기다림에 맞추어 용감한 청년의 사업을 도우려 저 다른 나라 땅으로 가는 것이다. 온 것은 확실하다. 다른 무엇이라도 드릴 여지가 없다. 누이는 경성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3년 전에 졸업한 이상에 여태껏 무엇이나 새로운 것은 보고 듣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간단없은 노력의 결과는 적어도 그 여자에게 조선 사회의 현금 상태에 있어서는 상당한 견해를 가지게 하였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포부시켜 주었다. 원순인 얼빠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확실하다. 의심할 것은 조금도 없다. 이때 지평선상에 구름 터진 한 부분으로 차게 얼은 초동의 해가 배족하니 나타났다. 그러나 곧 숨겨버렸다. 가무족족하던 바다의 일면과 사이의 산색은 일시의 소세한 풍경이 원순의 안개에 이상한 강한 색채에 자극을 주었다. 이때 원순인 방파제 끝까지 걸어 나왔다. 그는 더욱 선명한 상쾌한 심기를 가지고 고요히 저물어가는 영혼의 꿈에 쌓인 바다의 물빛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내시경에 원순인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아랫목엔 이미 저녁 밥상이 놓여 있었다. 밥상 위엔 물그릇까지 한꺼번에 차려 놓여졌다. 그러나 누이는 건너편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유아까지 3인 식구의 집안은 소리조차 없이 고요하였다. 누이의 차마 볼 수 없는 눈물에 넘친 얼굴은 원순이를 향하여 번개같이 들었다. 아이, 내 원순이! 하고 부르는 그 여자의 목소린 사무치는 열정에 저욱이 떨려나가는 것 같이 들렸다. 원순인 누이의 품속에 얼굴을 묻고 엎드러졌다. 누이의 샤르탄 두 팔이 그의 등 위에 올려놓였다. 방 안은 고요하다. 창밖도 고요하다. 누님, 우지 맙시다. 우린 울어야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앞에도 다 반드시 걸을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그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걸을 제 길, 지금 두 사람의 앞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겨우 울음을 진정한 원순이의 말소린 끈기일 듯 하면서 끝을 맺기도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원순인 계속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난 날이 밝으면 경성으로 갑니다. 그리하여 하던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님은 그곳에 가셔서 일 많이 하십시오. 누이는 원순이를 더욱 힘있게 꽉 끌어안는다. 그럼 원순아, 공부 많이 잘하여 두어라. 모든 것은 네 말에서 틀릴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앞엔 광명이 있을 것이다. 좋은 월계관. 원순아, 내 동생아. 그러면 누님, 갓난 것은 벌써 가져갔어요? 괴종은 7시를 친다. 한동안 후에 원순이와 그의 누이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섰다. 10리도 넘는 정거장까지 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하여 원순이와 그의 누이의 일행이 정거장까지의 까물까물하며 조는 듯한 등불과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한 철도 공부의 신호등 불빛들을 가무스름한 안개 속으로 바라보게 된 때에는 아무래도 흰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 소욕의 대합실과 및 그 주위의 경색들은 다만 거뭇거뭇한 목책의 그림자들 속에 세워 있을 뿐이요. 두 서너 초라한 행장을 옆에 낀 남녀 행객이 이미 개찰구를 지나서 레를 연하여 승강대로 향한다. 흰눈에 온몸이 뒤덮이운 대로 두 사람 일행도 승강대 위에 나타났다. 밤번을 보는 순사가 두 사람의 행색을 유심히 살피다가 다시 차고 희게 빛나는 칼자루를 번뜩이며 그의 뚜벅뚜벅하는 발소리와 함께 저편 그늘 속으로 쓰러져 버렸다. 고요하게 잠가진 밤의 공기 속에서 점점 멀리 들리는 대그럭대그럭하는 순사의 칼소리와 점점 가까워오는 기관차의 음향은
두 사람의 가슴에 일종 처참한 기분과 말 못하게 초조한 심정을 일으켜 주었다. 구부정한 산갑을 돌아서 기관차에 사람의 가슴을 뒤노니는 듯한 소음과 함께 10여량 연세된 객차는 정거장 정면 키높은 아카시아와 포프라의 성긴 그늘 속에 정지하였다. 두서너 남녀 여객들은 황급한 모양으로 차대 위에 뛰어오른다. 그 틈에 섞여서 오른 원순이 누이는 질주하는 기차의 로대 위에 서서 끊임없이 조그만 손수건을 내어두른다. 원순이 눈에는 다만 어두운 밤빛 속에 쓰러져가는 흰점 같은 것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최종에 남겨준 그 여자의 말과 함께 원순아, 아, 내 동생 원순아, 편지하마, 가면은 곧 너도 편지해라. 그러면 원순아, 이루에 언제 또.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있었던 듯 하였어도 원순이가 그것을 다 알아듣기보다는 기차만이 더 빨리 달아나 버렸다. 흰눈이 간단없이 펄펄 나려 쌓인다. 검은 천지만이 점점이 휘어져 간다. 원순인 집으로 돌아왔으나 12시까지 잠을 들지 못하였다. 온 사위는 죽은 듯이 고요하였으나 그는 영창을 열어젖히고 시름없이 펄펄 나리는 함박꽃송이 같은 흰눈을 바라보았다. 그에겐 온 천지의 고독을 자기 일신이 혼자 맡아놓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모든 명일의 계획으로 충만되었었다. 그래도 그의 심정은 통일을 얻지 못하였다. 그의 가슴속은 점점 초민하여졌다. 원순인 대문 밖을 나서서 좌우에 잠든 니웃집 촌가들을 등지고 퍼부어 쌓이는 흰눈 속으로 꿈꾸는 물결에 고요히 부단기운 방파제 위를 반쯤이나 허투루 걸어나가기 시작하였다.